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국 인천공항에 전례 없는 대란이 터졌습니다. 21개국 정상과 3,000명의 외신 기자단이 동시에 입국하면서 입국 대기자가 6만 명을 돌파했죠. CNN과 BBC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공항 통제 불가능 상태. 경주라는 작은 도시를 선택한 결정이 과연 옳았는가?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는 왜 서울이 아닌 지방을 택했나라고 비난했고, 미국 방송들은 인프라 부족을 연일 보도했죠. 그 순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15년 경력의 한 여성 팀장이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매뉴얼 B-7 실행. 아무도 몰랐던 비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제3의 동선, 지하 예비 심사 공간, 비공개 VIP 통로까지. 단 10분 만에 6만 9천 명의 입국 대란이 정상화됐습니다. 외신 카메라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혼란은 헤드라인이 아니었죠. 에어포스원이 조용히 착륙했고 세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주로 향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이 세계에 알려집니다. 완벽한 준비가 진정한 국격이라고 믿는다면, 조용한 시스템이 최고의 국방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질서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의 반전, 지금 공개됩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39살. 대한민국 에이펙 경주운영본부 총괄팀장이에요. 국제 정상행사를 15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완벽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믿는 게 하나 있을 뿐이에요. 완벽한 행사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화려한 결과보다 조용한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 국가의 신뢰는 준비로 증명된다는 것 말이죠. 헤드셋을 귀에 걸고 상황실 모니터 32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숫자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입국 대기자 47,200명. 평균 체류 시간 96분. 그 수치들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APEC 경주 정상회의 개막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어요. 전 세계 21개 국가 정상과 3,000명의 외신 기자단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국자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죠. 팀장님, 일본 총리 전용기 착륙 완료했습니다. 옆에서 김주원 과장이 조용히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시간이었어요. 손끝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죠.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긴장될 때마다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책상 표면이 제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경주, 그 작은 도시에서 정상회의를요? 외신 기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BBC는 인프라 부족 우려라는 제목을 달았고 CNN은 물류 혼잡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일간지는 한국은 왜 서울이 아닌 지방을 선택했나 라는 기사를 냈죠.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완벽하게요. 실내 행사장과 야외 행사장 이중 구조, 비가 올 경우와 맑을 경우의 동선 분리, 돌발 상황 대응 매뉴얼 347페이지. 모든 시나리오에는 백업이 있었고 그 백업에도 또 다른 백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몰랐죠. 우리는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숨겨진 완벽함.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또 다른 전용기가 착륙했어요. 캐나다 총리였습니다. 카메라 팀들이 활주로 쪽으로 몰려들고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13분. 예정보다 2분 빠른 착륙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오차 10분 이내라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팀장님, 입국 인원 급증했습니다. 현재 대기자 5만 4천 명 돌파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5만 7천, 5만 9천, 6만 2천. 입국장 카메라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여권 심사대 앞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죠? 일반 여행객과 출장자들이 겹쳤습니다. 게다가 APC 취재진 숫자가 예상보다 400명 더 많아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공항공사에 연락하세요. 임시 심사대 추가 개방 요청하고요. 이미 했는데 인력 부족이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비었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매뉴얼 347페이지. 그 어디에도 입국 인원 30% 초과라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에 파랗게 반사됐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눈 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피곤할 시간이 아니었죠. 교통부 한라인 연결하세요. 그리고 경주 현지 팀에도 상황 공유 바로 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다시 두드렸어요. 2번, 3번, 4번. 리듬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흡을 맞춰야 했어요. 상황실 안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빠른 발걸음 소리요.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귓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죠. 팀장님, CNN에서 공항 혼잡 상황 실시간 보도 중입니다. 모니터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입국장의 긴 줄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죠. 한국 인천공항 APC 개막 앞두고 대혼잡.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주라는 작은 도시를 선택한 한국의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현재 공항은 통제 불가능 상태입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으로 입술을 한번 훑었어요. 갈라진 게 느껴졌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준비한 범위를 넘어선 거구나. 완벽한 매뉴얼도 예측 못한 변수가 있다는 거려.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어요. 팀원들도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상황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전화벨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매뉴얼 B-7 실행하세요. B-7이요? 그건 비공개 백업 동선이에요. 지금 당장 작동시켜요. 사실 매뉴얼 B-7은 우리 팀 중에서도 5명만 아는 비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든 숨겨진 플랜이었죠. 실내와 야외를 넘어선 제3의 동선, 비공개 VIP 통로와 임시 셔틀 노선, 그리고 공항 지하에 숨겨둔 예비 심사 공간까지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어요. 전화 연결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64,000, 67,000.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려. 조용히 준비된 질서가 있다는 거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입국장 카메라 중 하나가 다른 통로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안내 요원들이 조용히 손짓하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숫자가 멈췄습니다. 69,000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7,000, 64,000, 62,000. 팀장님, 임시 동선 작동 중입니다. 입국 흐름 정상화되고 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59,000, 57,000. 정상 범위로 돌아가고 있었죠. CNN 화면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주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 혼잡 상황은 더 이상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귀를 한번 문질렀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들.
짧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활주로에는 또 다른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였습니다. 에어포스 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기가 지금 한국 땅에 내려앉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란을 막은 건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 시스템을 믿은 사람들의 손이었다는 걸. 매뉴얼을 만든 손, 전화를 건 손, 키보드를 두드린 손, 그리고 조용히 길을 안내한 손. 그 모든 손이 함께 움직였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다시 두드렸어요. 이번엔 천천히, 조용히요.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9살. 박서연.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무게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완벽함이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려. 완벽함은 숨처럼 조용히 흐르는 거라는 거려. 세상은 혼란을 받지만 우리는 질서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숨처럼 조용히 흐르는 질서를요. 그리고 그 질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다시 깜박였어요. 입국 대기자 47,000명. 평균 체류 시간 72분.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흐린 하늘 아래 박물관 유리천장이 빛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저는 이곳에 오전 9시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오후 3시. 6시간째 같은 공간을 맴돌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주로 내려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경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팀장님, 보안 동선 재확인 필요합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박물관 내부 동선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얽혀 있었죠. 각국 정상들의 이동 경로였어요. 겹치면 안 되는 선들이었습니다. 3번 출입구에서 5분 지연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에 적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3번 출입구. 5분 지연. 그 5분이 전체 일정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박물관 안은 고요했습니다. 전시실 곳곳에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빛은 차가웠어요. 유리 진열장들이 그 빛을 반사하며 공간 전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바닥의 높이 차이, 조명의 각도, 통역 부스의 위치까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금관이 있었어요. 신라 금관의 복제품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될 선물이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금관은 빛나지 않았어요. 흐린 날씨 탓인지 아니면 조명이 약해서인지 금빛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세밀한 무늬가 보였어요. 나뭇가지처럼 뻗은 장식, 그 끝에 매달린 작은 구슬들. 1500년 전에 손이 만든 것을 재현한 지금의 손길이었죠. 또 하나의 보여주기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외신 기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프랑스 기자와 영국 기자였습니다. 그들은 금관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도시에서 큰 행사를 하려니 이런 걸로 눈속임하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으로 벽을 한번 짚었죠.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왜 경주인가? 그 질문은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큰 행사장이 있었고 더 많은 인프라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부는 경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죠. 증명하라고. 작은 도시도 세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복도 끝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1300년 전에 세워진 천문대였죠. 작지만 견고했어요. 비바람을 견디고 전쟁을 견디고 지금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요. 견고함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였죠. 팀장님, 예행 리허설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전시실로 돌아갔어요. 이미 스태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명 담당, 음향 담당, 의전 담당까지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었죠. 조명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어요. 천장에 조명이 하나씩 밝아지면서 전시실 전체가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었어요. 금관에도 빛이 닿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관의 오른쪽 부분이 너무 밝았어요. 왼쪽은 어두웠고요. 빛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조명 각도 재조정 필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음향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통역용 음성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언어가 순서대로 재생됐죠. 하지만 세 번째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였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뱉었죠. 조명 오류, 음향 오류.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불안이 커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말하고 저는 전시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경주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첨성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300년 동안 저 자리에 서 있었던 건 화려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견고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도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동선, 숨겨진 백업 시스템, 조용한 리허설. 그 모든 게 빛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명 재조정, 음향 점검, 동선 수정, 보안 강화. 할 일이 산더미였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금관, 빛의 균형.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금관의 모습이요. 빛이 고르지 않았던 그 장면.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어두웠던 그 불균형.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균일한 빛보다 약간의 그림자가 있는 빛이 더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똑, 똑, 똑. 일정한 리듬이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같은 리듬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란 모든 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완벽함은 균형이었어요. 빛과 그림자의 균형, 소리와 침묵의 균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균형이었죠. 우리가 경주를 선택한 이유도 그랬을 거예요. 작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 균형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조용함과 긴장감,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곳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어두웠죠. 창밖에서 들어오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다시 점검해야 했어요. 조명도, 음향도, 동선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빗소리를 들으며요. 그때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저는 손을 펴서 천장을 향해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손이 보였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15년 동안 수많은 행사를 준비해온 손. 노트를 적고 전화를 걸고 동선을 그려온 손이었죠. 그 손이 지금 경주에서 또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작은 도시가 큰 행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중요한 건 균형이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균형, 빛과 그림자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준비의 균형이었죠.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일정한 리듬으로요. 내일이면 개막까지 이틀이 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조명도, 음향도, 동선도, 보안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관도요. 금관. 그 작은 복제품이 세상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외신 기자들은 보여주기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건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증명이었죠.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오래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것도 힘이 있다는 것을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어요. 그 숨 속에서 모든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직 행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진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요. 안개가 걷히자 돌탑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첨성대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부스럭거렸죠. 외신 기자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렌즈를 닫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전 통제선만 확인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간단했죠. 기자들이 선을 넘지 않게 하고 일정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개막까지 하루가 남았어요. 지난 사흘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공항 대란, 박물관 리허설, 조명 점검, 음향 수정. 모든 게 반복이었죠. 저는 이제 감정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주목해주세요. 문화재청 연구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모였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듣는 척만 하면 됐죠. 첨성대는 627년에 건립된 천문 관측대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높이는 9m 17cm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구조가 단순한 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첨성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봤어요. 돌로 쌓인 원통형 구조물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첨성대는 총 362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362.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0분이었어요. 다음 일정까지 30분 남았죠. 362는 음력 1년의 날짜 수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27단으로 쌓여 있는데 27은 신라 선덕여왕의 즉위 순서예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축선입니다. 첨성대의 창문은 정남향이 아니에요. 정확히 동지와 하지의 일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지와 하지요. 연구원이 손으로 첨성대의 창문을 가리켰어요. 작은 사각형 구멍이었습니다. 동지날 아침, 해가 뜨면 빛이 저 창문으로 들어와 내부 바닥을 정확히 비춥니다. 1300년 전에 만든 구조물인데 오차가 1도 미만이에요. 1도 미만.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오차 1도. 현대 건축에서도 쉽지 않은 정밀함이었죠. 이건 단순한 관측대가 아닙니다.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건축 기술이 결합된 과학시설이에요. 연구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렸어요. 과학시설. 1300년 전에요. 저는 첨성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돌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작위로 쌓인 게 아니었죠. 계산된 위치에, 계산된 각도로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촬영팀에 연락했습니다. 차량 준비, 석굴암으로 이동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전기를 내리며 저는 다시 한번 첨성대를 봤습니다. 362개의 돌, 27단, 동지와 하지의 축선.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각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지나갔죠.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작은 도시였습니다. 30분 후 석굴암에 도착했어요. 산 중턱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이쪽입니다. 연구원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기자들이 뒤따라왔죠. 저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죠. 석굴암 입구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어요. 둥근 천장과 벽면, 그리고 중앙이 불상이었습니다. 석굴암은 751년에 완성됐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문에 기대에 서서 들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온습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온습도 조절이요. 저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석굴 내부는 1년 내내 섭씨 17도, 습도 60%를 유지합니다. 어떤 기계 장치도 없이요. 기자들이 수첩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도 손을 움직여 핸드폰 메모를 열었습니다. 비밀은 화강암과 석회암의 배치에 있습니다. 두 돌의 열전도율 차이를 이용해 자연 순환을 만든 거예요. 1200년 전 기술입니다. 1200년 전. 저는 화면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또 하나, 하진알 일출을 보세요. 연구원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창이 있었어요. 하진알 새벽 5시 47분. 햇빛이 저 창으로 들어와 불상의 이마를 정확히 비춥니다. 오차는 3분 이내예요. 3분 이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00년 전에요. 컴퓨터도 없고 레이저도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돌들의 배치는 음향 효과도 만듭니다. 내부에서 소리를 내면 정확히 3초 후에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의도된 설계예요. 저는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불상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2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지진 대비 구조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석굴암은 돌과 돌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그 틈이 진동을 흡수해요. 현대 건축의 내진 설계와 같은 원리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기자였어요. 이 모든 게 정말 1000년 전 기술인가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라는 과학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유리문에서 떨어져 나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과학기술 강국. 1000년 전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죠. 다음 일정은 동궁과 월지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했죠. 나무들이 지나가고 하늘이 지나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첨성대 362개 돌, 석굴암 온습도, 자동 조절, 하지 일출 오차 3분.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리고 손바닥을 봤습니다. 펜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지난 사흘간 메모하느라 생긴 흔적이었어요. 15년간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수많은 행사를 봤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경주는 그저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아니었고요. 이곳은 천년의 설계도 위에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동궁과 월지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이었어요. 고요했죠. 물 위로 건물들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을 보고 있었죠. 물 위에 하늘이 비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했죠. 저는 연못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끝에서 작은 파문이 퍼져나갔죠. 그 파문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이 물을 봤을 거예요. 이 하늘을 봤을 거고, 이 파문을 봤을 거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미래를 꿈꿨을까요?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물기를 털고 일어섰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연못과 건물, 그리고 하늘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물 위에 번졌습니다. 붉은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12분. 내일이면 개막이었어요. 오늘 일정 마치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물 위에 그 빛이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계산된 각도, 설계된 배치, 천년의 지혜가 만든 결과라는 거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오늘 본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첨성대의 돌, 석굴암의 불상, 동궁과 월지의 무료.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학과 과학, 예술과 철학이요. 1000년 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라는 거요.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첨성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손을 들었어요. 창틀에 손을 올려놓았죠. 손등에 달빛이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1000년의 설계도 위에 서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내일 그 설계도는 세상을 향해 펼쳐질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새벽 공기가 유리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의장은 아직 빛을 켜지 않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각 의자 앞에는 이름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면으로 인쇄된 이름표였죠. 한쪽은 한글, 다른 쪽은 영어였어요. 손으로 의자 하나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천으로 닦인 표면이 매끄러웠죠. 저는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2분. 개막까지 4시간 남았어요. 조명 조정 패널로 갔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였어요. 손끝으로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조명 시스템 정상. 백업 전원 정상. 음향 시스템 정상. 모든 항목에 녹색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점검표를 꺼냈어요. 종이였습니다. 펜으로 하나씩 체크했죠. 의자 배치 완료. 이름표 확인 완료. 조명 시스템 확인 완료. 마지막 줄에 표시를 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이 한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첨성대가 보였어요. 어제 봤던 그 불빛은 이제 꺼져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바닥에 유리의 온도가 전해졌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첫 번째 대표단 출발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분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분. 괜찮았어요. 우리 매뉴얼에는 오차 10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준비 완료했어요. 각 팀에 전달하세요. 김 과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도로에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차량, 경호 차량, 그리고 검은색 리무진들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 회의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스태프들이 각자의 위치로 갔습니다. 의전팀, 통역팀, 보안팀, 그리고 언론 담당팀까지요. 저는 중앙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통제실은 작았어요. 모니터 16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는 회의장의 다른 각도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꼈습니다. 모든 팀,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무전으로 말했어요. 하나씩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의전팀 준비 완료, 통역팀 준비 완료, 보안팀 준비 완료.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첫 번째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의 차량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내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총리 입장. 무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 위치, 동선,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2분 후, 두 번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주석이었어요. 그 다음은 미국 대통령이었죠.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이곳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그가 걸어 들어왔어요. 회의장 안으로요.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죠.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모든 정상 입장 완료. 개막식 시작합니다.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APEC 경주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조명의 밝기, 마이크의 음량, 카메라의 각도까지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통역사들은 부스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명 패널의 붉은 경고등이 두 번 깜박였어요. 저는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의 순간적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눌렀어요. 백업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백업 전원 자동 전환 완료. 녹색 불빛이 다시 켜졌어요. 조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사회자는 계속 말하고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땀이 났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완벽함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통역은 정확했고 조명은 안정적이었죠.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전 일정이 끝났어요. 점심 식사를 위해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귀가 뜨거웠습니다. 통제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여기는 고요했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들, 좁은 도로, 그리고 멀리 첨성대가요. 햇빛이 그 위에 내리쫓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금관 전달식이었어요. 저는 다시 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무대 위에 작은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그 위에 금관이 올려져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담긴 금관이었죠. 조명이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한국 대통령이 금관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1500년 전의 기술이고 지혜이고 질서였죠.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오후 5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기자들도 하나둘 떠났죠.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나왔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스태프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치우고 이름표를 수거하고 조명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까 미국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섰습니다. 의자는 이미 치워져 있었죠. 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무대를 봤습니다. 금관이 있던 테이블도 치워졌어요. 조명도 꺼졌죠. 어두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상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회의장은 텅 비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조명 패널, 음향 시스템, 백업 전원까지요.
모든 게 꺼져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첨성대의 조명도 다시 켜져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닫힌 문 너머로 어두운 회의장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컨벤션 센터를 봤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지나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저는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요. 15시간이었어요. 아니, 사실 일주일이었죠. 공항에서, 박물관에서, 첨성대에서, 석굴암에서,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서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벽했어요. 아무도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죠. 신문은 내일 대서특필할 거예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거요. 백업 시스템이 작동한 순간 아무도 모르게 전환된 전원, 조용히 수정된 동선, 흔들리지 않은 조명. 그 모든 게 진짜 완벽함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었어요.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죠.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적어온 메모들이 가득한 노트였습니다. 저는 그걸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입국 대기자 47,200명. 그때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인천공항 상황실에서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조명 아래의 금관, 무대 위의 정상들, 그리고 텅 빈 회의장이요.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수도 멈췄고, 카메라도 꺼졌고, 사람들도 떠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질서였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 소리 없는 시스템, 조용한 완벽함.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였죠.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무게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국가의 신뢰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무대일까요? 큰 건물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구조였어요. 보이지 않는 백업, 조용한 준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긴 숨이었습니다. 그 숨 속에서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내일이면 신문에 기사가 날 거예요. 성공적인 APC, 완벽한 개최, 세계가 인정한 한국. 그런 제목들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거기 없다는 거요. 진짜 이야기는 새벽 5시의 점검표에, 백업 시스템의 녹색 불빛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작동한 질서 안에 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어두웠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이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 손이 일주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노트를 적고 전화를 걸고 시스템을 점검했죠. 크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오늘의 완벽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회의장 안에서 저는 조용한 완벽을 봤습니다. 박수는 멈췄지만 질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잃은 국가는 날 수 없지만 질서를 지킨 도시는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천년의 지혜가 쌓인 곳이었죠. 그 지혜는 돌 362개로 쌓은 첨성대였고 온도를 조절하는 석굴암이었고 빛을 계산한 금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지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죠. 조명은 꺼져 있었고
의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